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 밤을 함께하는 글로벌 빅샷 박나윤입니다. 누구보다 넓은 시야와 날카로운 집중 분석을 통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책임질 글로벌 투자 전략가 최성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지 않나요? 딱 좋죠. 제가 네. 옷 색상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딱 개나리가 생각이 나죠. 아침에 저도 조금 오래된 아파트에 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오래됐냐면은 지하 주차장이 없습니다. 우리 아파트에는 오. 너무 오래돼서 우리 아파트도 이제 재건축에 들어갈 것 같긴 한데 네. 딱 나오면은 벚꽃이 오. 만개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기분이 참 좋고 어쨌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추운 걸 싫어하는 타입이라서. 저도요. 네. 그래서 날씨는 정말 이렇게 봄처럼 네. 아주 좋은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반면에 또 시장 분위기는 아직 불안전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는 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보통 일반적인 시청자분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거의 유사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중동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전쟁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들어가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어쨌든 열심히 저도 고객들한테 업데이트를 해드리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다만 시장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잖아요. 저번에 이제 말씀드린 터보 퀀트서부터 맞아요. 그다음에 그 와중에 또 전쟁, 네. 어떻게 보면 비롯된 환율의 급등, 그다음에 WTI 유가의 상승, 거기에 또 따른 그 프레이 차지, 소위 말해서 상선들의 비용, 운임 비용의 상승,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앞으로 얼마나 야기시킬 것인가, 아니면 정말 야기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네. 뭐 여러 가지로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좋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변동성 높은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인데 그렇다면 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은 쉬어가야 하는 구간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좀 조정을 기회로 삼아 봐야 될지 어떤 구간에 와 있다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뭐 목요일 날 아니죠. 수요일 날 보면 시장이 급반등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삼성전자도 거의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한 13% 정도 급등했죠. 네. 오른 거 보고 있었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가 뭐 5,500이다, 5,300이다, 6,000이다 이런 걸 차치하고 나서 왜 이걸 차치하고 나냐? 지금 아직도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뭐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가 2,500에서 6,000으로 갔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하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이거 굉장히 비싼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절대적인 숫자 개념으로만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근데 그거는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화요일 날 기준, 화요일 날까지 지수가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12개월, 향후 12개월 PER이, 코스피 PER이 그때 7.5배 정도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그럼 7.5배라고 한다면 그게 2008년에 금융위기, 리만 브라더스가 망하고 전 세계가 망한 듯이 주가가 떨어질 때 보다도 싼 겁니다. 이 절대적인 수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종목, 너무 뭐 이런 말까지 제가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어떤 A라는 종목이 한 주당 50만 원이면 그리고 어떤 B라는 종목이 한 주당 10만 원이면 이 50만 원짜리는 굉장히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초보자들 중에서는 좀 있으실 수도 있어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절대적인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장의 가치 내지는 회사의 가치가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한 줄로 말씀드리면 네. 코스피 12개월 향후 12개월 포워드 PER이 7.5배였다 화요일 날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PER이 14배가 가면 그게 이상한 것이냐?
이상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체력으로 봤을 때. 네. 그러면 코스피가 아닌 말로 10,000포인트가 가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예, 간다라는 게 아니라 7.7배나 7.5배는 그것은 완전히 이제 공짜로 주식을 사는 거다 정도의 수준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여전히 저평가 국면에 와 있다.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도 이번 주에 굉장히 인상적인 지표가 하나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무려 800억 달러를 처음으로 넘겼다고 하는데 참 지수는 이렇게 불안정한데 수출은 역대급을 찍었습니다. 이것 좀 어떻게 보시나요? 3월 수출액이 그 지난해 3월과 비교하면 반도체만 제가 말씀드리면 네, 151% 증가했습니다. 엄청난 상승세를 네, 보이거든요. 151% 증가했는데 이것이 중요하냐? 음, 안 중요하진 않지만 우리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조금 투자 경험이 오래되신 분들은 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 반도체가 3월에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팔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맨 처음에? 그렇죠.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사고 싶기도 한데, 그러면 이게 주가에 어느 정도 이미 반영이 돼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첫 번째로는 어쨌든 지난해 3월과 비교하면 151% 증가했으니까요.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1분기의 메모리 반도체의 단가 인상은 적어도 7, 80% 정도일 것이고, 네. 물론 1분기 지났습니다. 그렇죠? 이제 2분기는 추가로 또 5, 60%가 증가될 수 있다라는 건데, 반도체 전체로 보면은 뭐 한 150%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데, D램보다는 낸드가 더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무래도 낸드에 대한 이슈가 조금 더 시장에 좀 뭐라 그럴까요?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뭐 낸드도 또 낸드 패키징하거나 낸드를 테스트하거나 아니면 낸드가 또 SSD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SSD라는 것에 들어가는데 그 관련 회사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매수 매도의 추천은 아니지만 뭐 그런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뭐 파두라든지 M디바이스, 그다음에 네오셈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관련 주도를 열심히 공부하고 파보고 재무 상황을 보고 그다음에 네. 모멘텀을 찾아보고 그다음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지 이미 기반영이 돼 있는지도 보고 뭐 굉장히 고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뭐 또 그 회사 말고도 뭐 심택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왜냐면 또 플립칩 BGA 패키징이나 이런 것들이 또 삼성 전기가 또 가격을 인상했거든요. 네. 그럼 그 밑에 있는 무슨 뭐 대덕전자라든지 아니면 심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과 연관돼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머리가 좀 아프고 얼마 전에는 또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만 공부 열심히 하면 뭐 합니까? 그렇죠.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이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저번에. 일본에 전 세계에서 MLCC를 제일 많이 만드는 회사가 하나 있다. 무라타라고. 무라타에서 MLCC를 인상한다더라. 삼성 전기나 사막 콘덴서 이런 거 좋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수출 얘기하다가 이제 조금 3,000% 빠졌는데 네.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좋았다. 4월. 4월도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올해 내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좋다는 것은 뭐냐면요. 정체되면 안 되거든요. 단 몇 %라도 전월 대비 좀 올라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은 좀 있습니다. 네. 네, 반도체 업황 앞으로도 계속해서 긍정적일 것이다 이야기해 주셨는데 물량은 줄고 금액만 늘었다는 게 이게 앞으로도 좀 가격 사이클이 계속해서 지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제 그 터보 콘트라는 것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겠죠. 그래도 저번 주에 그렇게 얘기를. 네. 근데 모르신 분들을 말씀드리면 터보 콘트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고 솔루션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면
옛날에는 D램이 6개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압축해서 하나만 필요하다. 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엄청난 기술이죠. 근데 그것이 사실은 작년에 논문으로 나왔던 것이고 올해 또 한 번 논문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시장에 큰 충격을 줄지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프트웨어는 계속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비용이 효율화될수록 또 반도체는 또 많이 쓸 것이고 그렇다 본다면 과거에 뭐 여러분들도 어디서 보셨겠지만 과거에 우리가 PC를 쓰다가 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 PC에 저장을 안 하고 다른 데 서버에다 저장을 하잖아요. 우리 그쵸. 구글 서버 뭐 이런 많이 쓰잖아요. 클라우드요. 맞아요. 네. 핸드폰에서도 클라우드 쓰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PC에 들어가는 메모리의 용량이 줄어들 수 있겠네? 저장을 다른 곳에 하니까. 저장을 다른 곳에 하니까. 네. 근데 오히려 이 저장을 다른 곳에 하는 게 엄청나게 늘어가지고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이 한번 온 적이 있거든요. 오. 그래서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네. 아직은 큰 충격을 줄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도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 흐름을 글로벌로 확장해서 본다면 굉장히 또 흥미로운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리스가 다시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됐는데 한때 또 유럽의 재정 위기 중심이었던 나라가 이렇게 다시 선진국으로 올라왔다는 것 시장에서 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제가 오늘 이 얘기는 반드시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갑자기 지금 반도체에서 좋은 종목이나 하나 골라주지. 예, 그리스 얘기는 왜 하나? 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뭐 그리스가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월드컵에 우리 조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맞아요. 전혀 상관없는 그리스를 왜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네. 그리스가 예전에 그 2010년대 초에 유럽 재정 위기의 중심 국가였고 국가 부채가 폭발했고 디폴트 위기까지 갔고 은행 시스템이 붕괴됐고 경제 성장률이 급락했고 빚더미에 쌓였었습니다. 우리의 IMF랑 비슷했었죠. 그래서 그리스는 원래 MSCI 선진국 지수, Developed Market Index 그 지수에 포함되어 있던 나라가 이머징 마켓으로 우리가 현재 지금 있는 걸로 강등을 당했어요. 네. 우리도 살기 어려운데 강등당해서 이제 옆집으로 이사를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자금이 분산이 되겠죠. 그런 측면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걸 떠나서 갑자기 그리스가 이제는 선진국 지수로 간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경제 규모나 1인당 GDP나 국방이나 금융 시스템이나 금융 시스템 빼고요. 죄송합니다. 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완전 선진국에 도달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오. 기술이나. 그런데 네. 우리는 아직도 이 금융 시스템이나 아니면 그 지배 구조 이슈, 그다음에 시장 접근성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접근성이 좀 취약해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머징 마켓에 있거든요. 지나가는 뭐 옛날에 이제 부모님이 애들을 혼낼 때 항상 얘기하는 거, 야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얘기해봐라. 우리나라 그리스보다 못한 게 뭐 있느냐.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그리스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네. 6월 달부터는 24시간 동안 이 포렉스 엑스체인지 환전이 가능하도록 이제 바꾼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이제 뭐 공매도 금지했다가 풀었다, 금지했다가 풀었다, 금지했다 풀었다 하는 그런 예측 불가능한 시장을 만들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뭐 시장 작전하는 세력, 이상한 세력들을 다 잡아내서 그다음에 또 시장에 있는 그 10원짜리 동전주 같은 별로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회사들도 이제 상장시키면 안 된다라는 좀 시장을 깨끗하게 하자라는 네. 그런 측면. 그다음에 상법 개정을 통해서 기업 지배 구조가 좋아지고 그다음에 배당이 확대되고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좀 깨끗해진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장 접근성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환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들이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아주 큰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알아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IR 자료나 내지는 재무제표라는 것이 한글로만 나오면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시장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뭐 조금 오버해서 얘기하면 네. 옛날엔 반 더 차지했고 지금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재무제표를 이해 못하잖아요. 지금 한글로 돼 있으니까. IR 자료도 다 한글로 돼 있고 예를 네. 들어서 공시하는 자료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영문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그러면 글로벌 액세스가 좀 좋아지고 그러면 그들이 이해가 좀 좋아지고 모든 거는 이해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 우리 회사가 이번에 이런 일을 한다. 그런데 너무 나쁘게 보시지 마시라. 이렇게 이해해 달라라고 대화를 하는 거하고 그리고 대화를 안 하는 거하고는 얘기가 다르죠. 틀리잖아요. 네. 예. 그래서 랭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그리스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니 하물며 하물며 한 번 더 얘기할까요? 하물며 네. 그리스도 선진국 지수에 편입됐는데 그러니까요. 올해 2026년 아무리 늦어도 내년 2027 2027년에 우리가 관찰국 대상 워치리스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거는 좀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워치리스트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선진국 지수 편입을 이제 나중에 이제 되겠지만 들어간다는 것은 이미 괜찮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코스피만이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하나 조건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이런 실적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노무라 머커리가 가장 그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2026, 7, 8년도의 실적 추정치가 가장 적극적이거든요. 네. 예, 가장 상위 밴드에 있는데 만약에 그 실적을 달성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선진국 편입 대상이 되는 워치리스트에 들어간다면 코스피만이 허황된 게 아니라 그럴만하다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힘을 가져야죠. 게다가 네. 하나 더 얘기할까요? 좋습니다. 게다가 만약에 게다가. 케빈 워슈가 네. 5월 달에 이제 그 FOMC 먼저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겠지만 상원의 인준을 받고 5월 달에 FOMC에 들어와서 의정이 돼서 갑자기 약간 뭐 정치적이든 뭐든 간에 금리 인하를 많이 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금리를 하면 그것은 성장주에 대한 메리트이 굉장히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부작용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네. 나중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도 그때는 굉장히 행복할 것이다.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밤 최정민 대표님과 글로벌 빅시앗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또 MSCI 지수에 우리나라가 편입이 되려면 계속해서 지금처럼 좋은 실적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대표님이 보실 때는 반도체 실적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좋게 유지될 거라고 보시는 걸까요? 죄송한데 네. 제가 우리나라의 실적이 좋아야지만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고 말씀드린 바 없고요. 예, 예. 그런가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나온 상단으로 예측되어 있는 그 이제 노무라 머커리 시티 이런 데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실적이 정말로 그렇게 현실화된다면 우리나라의 지수가 많이 돼도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것을 어느 정도 증명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 보통은 트렌드 포스라는 반도체 그 메모리 이 소위 그 컨설팅 업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런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표 하나 보여주시면 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 1분기에 이미 이 상당한 그 실적이 성장이 됐어요. ASP가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한 90% 이상 올라갔는데 그럼 2분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 2분기도 전분기 대비 또 한 6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낸드 플래시도 한 70%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성장률이 작아진 게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은 기저효과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2025년도에 1분기 가격은 낮았고 2025년도에 2분기 가격은 조금 높아졌는데 그 2025년도에 2분기와 2026년도에 2분기를 비교하는 것이죠. 예, 그렇다고 본다면 전례 없는 급등세를 보여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서버용, 데이터 센터용 D램과 낸드가 앞으로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 네. 지금은 그렇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단은 그간 뭐 이것도 예전에 많이 얘기한 거지만 그간 일단은 캐파 증설을 전혀 안 했고요. 또 지금 캐파를 증설해서 좀 더 만들어서 찍어낸다고 표현할게요. 찍어내려면 적어도 1년 반은 기다려야 됩니다. 적어도. 그것도 빨리 되면 그렇습니다. 그러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은 계속 상승할 수뿐이 없는 것이고 게다가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이것을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엔비디아가 사실은 블랙웰이 지금 아직 공급도 딸리고 있는데 네. 그런 와중에 또 베라 루빈이 나왔잖아요. 지금 엔비디아 쪽에서도 GPU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HBM도 마찬가지입니다. 3 나왔죠. 3E가 지금 공급되어 있죠. 4 나와서 지금 공급 막 하려고 하고 있죠. 4E 나올 것이죠. 그러면 기하급수적으로 채용되는 메모리의 용량은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번에는 꼭 우리나라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오늘 방송하기 전에 이 말씀을 꼭 여쭤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온 게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요즘에 광학을 강조해주고 계시잖아요. 실리콘 포토닉스요. 네. 광학. 네. 그쪽 관련해서 말씀해주신 뭐 OE솔루션도 최근에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관련된 종목들도 아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요즘 트렌드 아무래도 광학이 맞는 걸까요? 그거를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이것은 이제 트렌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트렌드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 요즘에는 어떤 가방을 여성들이 좋아합니까? 그런 유행 같은 거죠. 그렇죠. 네. 옛날에는 뭐 프라다 같은 거 좋아했어요. 근데 뭐 요즘에 길거리 돌아다녀봐도 프라다 맨사는 별로 없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트렌드가 아니다. 계속 변하니까요. 네. 이것은 물리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빨리 보내야 돼요. 근데 구리선으로 보낼 수 없어요. 빛이 빠르잖아요. 그렇죠. 빛으로 보내야 됩니다. 근데 빛으로 돼야 되는데 빛으로 보내려면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 대한광통신의 파이버 옵틱스, 광통신 케이블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 그걸 보내려면 레이저 다이오드가 들어간 광 모듈이 있어야 됩니다. OE솔루션. 그리고 그거를 하나로 패키징을 앞으로 해가지고 전기를 줄이고 열을 줄이고 빨리 보낼 수 있는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CPO, 코 패키징 옵틱스라고 CPO 기술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젠슨 황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네. 앞으로는 기지국 있잖아요. 우리 통신 기지국까지 전부 다 AI 데이터 센터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거기서 AI 데이터 프로세싱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통신주 전반에 갑자기 어저께는 통신주였는데 오늘은 AI 데이터 센터 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완전히. OE솔루션도 보세요. 원래 걔네들이 400메가, 800메가 그 광 모듈 트랜시버를 하던 친구들인데 네. 이게 갑자기 데이터 센터에서 그게 필요하니까 이제는 저 통신주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예, 저 데이터 센터 주고요. GPU랑 굉장히 친하고요. 앞으로 GPU랑 저랑 이렇게 같은 통에 넣어가지고요. 우리 같이 일할 거예요. 그게 CPU 기술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된다. 결론은 이제 그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광학 모듈, 광학, 그러니까 옵티컬 트랜스미션, 그쵸. CPO 이런 것들이 네. 트렌드냐? 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편하게. very big 트렌드다.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인 트렌드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해 볼 만한 기술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니요, 그거를 안 쓰면 네. 안 돼요. 우리 짜장면 먹을 때 젓갈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너무 중요한 네네네. 그런 거네요. 젓갈이 있어야 짜장면을 먹죠. 물론 손으로 집어 먹어도 되지만. 네. 꼭 필요하죠. 그렇죠. 그만큼 그렇습니다. 필요하다.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최성민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광학 분야 앞으로도 꾸준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최성민 대표님과 함께 시장의 흐름과 그 속에서 주목해야 할 업종까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참고하시고 현명한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글로벌 빅샷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